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의 수괴인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뒤 IS 테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관련 보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S의 이집트 지부인 시나이 지방이 현지 시간 2일 IS의 새 지도자인 알쿠라이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나이 지방은 이날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에 조직원 수십 명이 나무 사이에 서서 알쿠라이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이집트 군경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지속해서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무장단체도 같은 날 알쿠라이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S를 이끌어온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사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나흘 뒤인 31일 IS는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하고 알쿠라이시를 새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한 뒤 미국의 보복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쿠라이시의 신상과 또 IS 내에서의 역할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이 알쿠라이시에 대한 이집트와 방글라데시 무장 세력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과 관련해 전에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들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전은 far too slow, 즉 더디지만 수개월 내로 좋은 결과를 얻기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의미 축소를 시도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폼페이오 장관의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협상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역시 같은 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하면서 북미 간 기싸움 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화된 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 곳곳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질 조짐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 중 3분의 1이 당초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전통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국의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공장지대로 불리는 동북 삼성에서 모두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랴오닝성의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은 5.7%로 연간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고 같은 기간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경제 성장률도 각각 4.3% 그리고 1.8%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 자치구와 산둥성 등도 각자 제시한 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남부 광둥성은 6.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공식 통계를 보면 전통적으로 가난한 지역이 더 많이 고통받는 반면에 경제가 발달한 연안 지역은 역풍 속에서도 더 잘 버티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역 간 부의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세계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칠레 시위와 더불어서 지난 6월부터 시작돼 아직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바로 홍콩인데요. 홍콩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혼돈의 충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이 바로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침을 천명하고 난 이후 첫 주말이었죠. 하지만 홍콩 도심 곳곳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크게 충돌하면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고 또 부상자도 속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도심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전날 시위와 관련해서 불법 시위자 등을 혐의로 2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54명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한 남성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화 운동 진영은 당초 전날에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이를 불허했는데요. 이러한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센트럴 몽콕 그리고 침사추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등을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물론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강경 시위대도 스타벅스나 중국 기업 등의 친중국 성향의 기업들을 공격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 매체인 신화통신의 홍콩 사무실을 습격해서 유리창을 깨는 등 시설을 부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최고 지도부 일원인 한정정치국 상무위원과 또 캐리람 홍콩 장관이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동은 중국이 4중 전해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층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오늘도 미국, 중국 그리고 홍콩까지 외신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는 더 생생한 외신 보도와 함께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